아파트 10억, 국민연금 50만원, 월급 150만원, 정기예금 5천만원,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생활 속 유용한 정보 희망지기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매매가 10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에 살고 계신 1960년생 남편과 1963년생 아내의 사례를 보여드리며 남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내는 국민연금 50만원을 받고 있고 남편은 퇴직 후 계약직 아르바이트로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은 없고 정기예금에 5천만원 정도를 예치해 연간 이자로 180만원을 받고 있고 각각 실손보험과 암보험을 들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남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원으로 이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33만 4천원, 부부가구는 53만 4,4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10억 원 정도 되는 집을 가지고 있다 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집값이 얼마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라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값, 금융재산, 소득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단순 소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종합적으로 계산해 더한 금액인데요. 그럼 바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사례의 부부는 남편은 기초연금 대상자이지만 아내는 아직 수급 연령이 되지 않아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닌데요. 하지만 이렇게 남편은 기초연금 대상자이고 아내는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단독가구가 아닌 부부가구로 보고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계산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A씨 부부의 소득평가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득은 아내가 받는 국민연금 50만원, 남편의 근로소득 150만원, 그리고 정기예금으로부터 발생되는 연간 이자소득 180만원이 있는데요. 먼저 국민연금 50만원은 공제되는 것 없이 100%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요. 근로소득은 110만원의 기본공제가 되고 그 뒤 30% 추가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월급 150만원에서 110만원을 빼고 70%를 곱하면 28만원이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자소득은 월 4만원이 공제되는데요. 연간 이자소득 180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주고 4만원을 빼면 약 11만원으로 11만원이 반영됩니다. 사례 A 부부의 소득을 계산한 소득평가액을 모두 더해보면 50만원 더하기 28만원 더하기 11만원 총 89만원이 되는데요. 이 금액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는 금융재산 5천만원, 보험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데요.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는 10억 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으로 반영되는데 시가 표준액은 시가의 약 60% 정도 되는 금액으로 10억 원의 아파트의 시가 표준액을 6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가 표준액 6억 원이 전부 재산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 기본재산액이라고 해서 공제를 해주는데요.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은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으로 수원시는 특례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1억 3,500만원이 공제되어 6억 원에서 1억 3,500만원을 뺀 4억 6,500만원이 반영됩니다. 여기서 보시듯 매매가 10억 원의 아파트라도 시가 표준액으로 반영되고 또 지역별 공제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재산으로 반영되는 금액은 10억 원의 반 정도 되는 4억 6,500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단독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일반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은 위텍스에서 확인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융재산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는 5천만 원과 부부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도 계산해야 하는데요. 보험도 금융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면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이나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이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15년 전에 가입한 아내의 실손보험과 안보험의 해약금은 총 550만 원, 10년 전 가입한 남편의 실손보험과 안보험금의 해약 환급금은 450만 원으로 둘을 더하면 1,000만 원이 되는데요.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정기예금 5천만 원에 보험 해약금 1,000만 원을 더하고 여기에 금융재산 공제 2천만 원을 빼면 4천만 원이 됩니다. 조금 전 일반 재산인 아파트 4억 6,500만 원과 금융재산 4천만 원을 더해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주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나오는데요. 약 168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 최종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앞에서 기억해 두시라고 한 소득평가액 89만 원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168만 원을 더하면 257만 원이 되는데요. 2024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40만 8천 원 이하이기 때문에 남편분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 소득 역전방지 감액을 감안하더라도 그 기준보다 적기 때문에 기초연금 33만 4천 원을 감액 없이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의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하는 감액으로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340만 8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소득 인정액이 340만 8천 원 가까이 갈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그래서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면 소득인정액이 340만 8천 원에서 기초연금 53만 4,400원을 뺀 287만 3,600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사례의 부부의 경우 257만 원이기 때문에 남편은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례에서 보셨듯이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 정기예금 5천만 원 등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단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못 받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